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조선일보 주필 출신의 유건일 뉴데일리 고문이 한동훈 비대위는 내부 총질꾼과 기회주의 언론과 타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최근 칼럼을 통해 철저한 혁신을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공천관리위원, 총선 후보감들을 발탁하는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뉴국민의힘은 웰빙 체질을 단호히 떨쳐버리고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레지스탕스 전사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이준석과 그 멘토들의 분탕질을 잊었는가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김종인, 하태경, 김웅, 유승민 등 어중간한 내부 총질파를 만나라, 품어라, 붙잡아라 하는 언론들 말에도 절대로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번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출범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부한다. 1.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하라. 국민의힘 당풍은 개혁보수란 그럴싸한 포장지로 분식한 기회주의, 기득권 문화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구태의연 플러스 탐욕 플러스 노후를 철저히 청산하라. 21세기 AI 시대 선진 한국인의 정당으로 거듭나라. 2. 이 혁신을 위해 한동훈 비대위는 어떤 종류의 탁한 기득권으로부터도 벗어나 있어야 한다. 수구좌파 기득권, 기회주의 강남좌파 기득권, 각계 이권 카르텔, 가짜뉴스 제작 유포 집단의 덫에 걸려들어선 안 된다. 3. 열린사회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한동훈 국민의힘은 칼 포프가 그에 져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말한 각종 전체주의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정책 수준에선 민생 취약 부분에 각별한 방점을 찍었으면 한다. 4. 공천권 등 전권을 행사하라. 철저한 혁신을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공관위원, 총선 후보감들을 발탁하는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 5. 싸울 줄 아는 전사 집단을. 뉴국민의힘은 웰빙 체질을 단호히 떨쳐버려야 한다.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레지스탕스 즉 저항전사로 환골탈퇴해야 한다. 무엇에 저항할 것인가? 이 시대 열린사회의 적인 586 전체주의에 저항해야 한다. 6. 자유레지스탕스 전사란 누구인가? 체코 감독 데이비드 무론카가 만들고 이스라엘 여배우 아일렛 주르가 주연한 밀라다 당신이 들려준 자유란 2017년도 영화가 있다. 2차 대전 전후에 불꽃같이 살았던 체코의 여성투사 밀라다 호라코바를 그린 작품이다. 그녀는 나치 전체주의에도 공산 전체주의에도 저항했다. 끝내 공산당의 모진 고문과 엉터리 재판 끝에 처형당했다. 소련이 망한 후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밀라다 호라코바가 싸운 적이 바로 자유한국인들이 싸워야 할 적이기도 하다. 586 극좌 전체주의 플러스 바른미래당 계열이 그들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들 어중간한 내부 총질파 이준석, 김종인, 하태경, 김웅, 유승민 등을 만나라, 품어라, 붙잡아라 하는 언론들 말에도 절대로 귀 기울여선 안 된다. 갤럽 여론조사는 전한다. 2024 총선에서 수도권 유권자 절반 이상이 이재명 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하라 수도권. 나라가 그렇게 넘어가도 좋은가? 이렇게 유건일 주필은 호소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이 밝힌 내용, 즉 586 전체주의 이 극좌 세력들 그리고 이준석 등으로 대표되는 기회주의적 바른미래당 세력, 이런 세력에 결연히 맞서야 되고 또 이들을 비호하는 언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 이에 대해서는 자유파 진영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 약간 요즘 맛이 간 사람들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자유파 진영의
주류는 유건일 주필이 강조한 이 내용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에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권하는 책과 영화, 열린사회와 그 적들과 밀라다 이런 제목의 칼럼도 썼습니다. 아까 칼럼에도 내용들이 일부 나오는 그에 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등 간부진을 실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하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실력 플러스 매력 플러스 전사적 자질의 3가지 요건을 이전 칼럼인 한동훈 비대위에 당부한다.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강조한 바 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합당한 방향성을 가진 인물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공정한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자세 말이다. 칼 포퍼는 1945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오픈 소사이어티 앤드 이츠 에네미즈에서 열린 사회를 닫힌 사회로 만들려는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2023년대의 선진 한국임에도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열린 사회의 적들이 4.15 총선을 기해 자유 대한민국을 몽땅 집어삼키려 날뛰고 있다. 열린 사회의 적들에 대한 투쟁이야말로 2024 총선 국면 자유인들의 신조가 되어야 한다. 이 투쟁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 공관위원들, 후보들을 그 투쟁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야 한다. 예컨대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도 열린 사회의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중간한 위치에서 정통 자유 노선을 향해 화살을 날려온 기회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과연 자유 레지스탕스 운동의 전우로 봐줄 수 있을까? 자유 레지스탕스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모델을 필자는 1940년대 체코의 자유투사 밀라다 호라코바 여사에게서 즐겨 찾는다. 체코 감독 데이비드 무론카가 만들고 이스라엘 여배우 아일렛 주러가 조연한 밀라다 당신이 들려준 자유 2017년이란 영화가 있다. 이는 실존 인물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자유 레지스탕스란 바로 그런 캐릭터다. 그녀는 나치의 저항에 총을 들었다.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겼다. 미군 주둔으로 석방돼 국회의원이 되었다. 주로 미혼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했다. 소련군이 들어와 비공산당원들을 강제로 좌익 통일전선에 가담시키려 했다. 그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끝내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처형당했다.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야 그녀는 명예를 회복했다. 영화는 이런 자막과 더불어 끝난다. 지금도 약 2억 명이 독재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 영화를 그들 자유투사들에게 바친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런 투사가 돼야 한다고 말할 자격은 필자에게 없다. 다만 이렇게는 말하려 한다. 전체주의 반대한민국 위세에 반쯤 타협하고 들어가는 것을 개혁보수라 자처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위선만은 준엄하게 물리치자고, 오늘의 한국 정계 안팎의 비좌파 가운데도 강한 자유 레지스탕스 몸부림을 폄훼하는 기회주의자들이 꽤 있다. 그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얍삽한 자들을 품어라, 만나라, 붙잡아라 하며 떠들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말에 행여 귀를 기울여선 안 될 줄 안다. 설마, 자칫, 네버, 에버. 밀라다 당신이 들려준 자유. 이 영화를 한국 자유인들 모두가 보기를 소망한다. 서울의 봄만 단체로 동원돼 보지 말고 라고 유건일 주필은 이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거나 다음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저질 좌익 정권 아래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똑바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저질 좌익 정권, 이적행위 정권 하에서 잘못된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고 잘못된 권력에 그건 아니여라고 맞섰던 그런 인물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혹한 시절에는 머리 팍 숙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도 올까 벌벌 떨면서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이른바 비좌파 진영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좌파 진영은 적어도 고생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 때로는 아주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의 논리를 갖고 싸우다가 예를 들어 어떤 불이익을 입는다든지 하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비좌파 진영,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중에 챙겨 먹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에는 대부분의 자유우파 진영 내 뜻있는 이들이 같은 생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건일 주필의 이런 호소, 이런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노승권 변호사 관련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 무려 13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어거지 탄핵정변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직후인 2017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던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청구했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12월 18일 발간된 월간조선 2024년 신년호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수남이 총장으로 있던 검찰에서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당시 특검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고 유영하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월간조선 인터뷰에 등장하는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노승권 변호사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 중구와 남구에 출마하겠다며 최근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구 출신인 노승권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장에 임명돼 검사장 승진을 했습니다. 이어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지내왔는데 이번 총선에 대구 중남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력을 가진 노승권 예비후보가 27일 대구 중구 남산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비난한 내용의 SNS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로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승권 예비후보가 고소한 이들 3명은 도태우 예비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대구 시민 등 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승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3명의 피고소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시 다른 모든 검사들은 불구속 수사를 하자고 했으나 노승권 당시 중앙지검 1차장 현 예비후보가 구속 수사를 주장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유치장에 가두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유포했다고 합니다. 노승권 예비후보는 또 이들이 나를 비방하는 글도 담아 중구 남구 주민들에게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승권 예비후보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로 박영수 특검 수사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마무리하는 수사팀의 수사 라인에 있었다면서 1차장 검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불구속 등 신병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글에 언급된 다른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선거 유세가 과열되고 혼탁해질 것을 우려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성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태우 변호사는 노성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기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이 건은 저희 선거사무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노성건 예비후보와 도태우 예비후보는 모두 현직 변호사인 법조인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노성건 예비후보와 달리 도태우 변호사는 탄핵정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대척점에 선 법조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노성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상의해서 결정했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감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출생지이자 감옥에서 풀려난 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노성건 예비후보의 이번 고소건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당시 노성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정확한 역할과 스탠스에 대해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만큼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이번 출마와 고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